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31일의 방송이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이혜진, 김범수, 김택진의 이유 있는 엔터사랑, 한국경제 8월 26일 기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어찌 활용하오리까? 이코노믹 리뷰의 8월 28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제가 보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NC소프트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설립 소식을 제가 아주 짧게 전해드렸죠. 자,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NC소프트까지 갑자기 뭔가 경쟁하듯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투자하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언론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죠. 그렇죠? 자, 네이버와 CJ그룹을 둘 다 경험한 저로서는 바로 이런 분위기에 이 주제를 다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강한 욕구가 아주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NC가 대체 왜 엔터테인먼트 업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어프로치는 어떻게 다른지, 자, 셋 중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윈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2017년에 이미 YG에 1000억 원을 투자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2020년 8월에는 SM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죠. 자, 또 네이버와 SM은요, 지난 4월, 올해 4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 전문 브랜드인 비욘드 라이브라는 전문 브랜드를 공동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요, 이 비욘드 라이브에 JYP가 합류를 하면서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아예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었죠. 여기에는 결국 SM, 네이버, JYP가 모두 합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직간접적으로 SM, YG, JYP와 모두 손을 잡은 그런 셈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K-팝 컨텐츠에 대한 강력한 그 기획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팝 컨텐츠에 대한 강력한 소싱 파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이버는 브이라이브를 플랫폼으로 삼고 여기에 올라갈 컨텐츠로서 K-팝 컨텐츠를 선정을 했고 여기에 아주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자체 제작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작년 초에 카카오는 CJ ENM 대표였던 김성수 대표를 전격적으로 영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카카오 내에 존재하는 제작 사업을 한 곳에 모아서 카카오 M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 M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데 카카오 M이 멜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멜론이라는 플랫폼은 카카오 본체로 넘어갔고 이 원래 멜론을 인수할 때 그렇죠?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때 그 로엔의 어떤 컨텐츠 제작 뭐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카카오 M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은 카카오라는 본체로 올라가고 제작과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카카오 M이라는 회사로 그렇게 분리가 돼서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카카오 M은 다수의 제작 스튜디오를 직접 인수를 했고요. 또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40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이미 멜론과 앞에서 말씀드렸죠. 멜론과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음악 제작 역량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카카오 M이 새롭게 인수했던 스튜디오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고 원래부터도 음악에 대한 제작 역량은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즉 영화, 드라마,
음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장르에 있어서 직접적인 제작과 또 유통이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를 모두 갖춰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카카오 TV와 멜론을 플랫폼으로 삼고 여기 위에다가 영상과 음악을 모두 두루두루 커버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체 제작에 과감한 투자를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플랫폼 측면이든 컨텐츠의 장르 측면이든 또 자체 제작에 투자라는 측면이든 아주 가장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NC소프트는 어떨까요? 지난주 NC소프트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클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택진 대표의 동생 김택헌 대표를 직접 대표로 선임했다고 그렇게 밝혔죠. 자, 2011년 NC 다이노스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세운 자회사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았고요. 게다가 동생을 대표로 앉혔으니 자, 이건 말 그대로 궁서체다. 형 궁서체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진지하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것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IT와 컨텐츠의 접목을 천명하고 나섰고요. 자, 그런 만큼 뭐 AI라든지 또 VR,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서의 관측입니다. 자, 다만 앞서 보신 네이버 카카오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컨텐츠 플랫폼을 무엇으로 둘지 이건 아직은 좀 부재한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 부재한 건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컨텐츠 플랫폼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즉 제작된 컨텐츠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듯, 그죠? 뭔가 또 다른 그런 느낌의 이 3사의 전략을 한번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3사가 엔터테인먼트 업에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사가 공이 국내에서는 본인들의 본업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성장할 만큼 성장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새로운 업으로서의 컨텐츠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글로벌 시장으로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는 뭐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3사의 어프로치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유통. 이게 키워드고요. 네이버는 컨텐츠를 유통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카카오는 우리는 제작할래, 직접 만들래 이런 거고, NC는 뭔가 기술이라는 거를 테마로 해서 지금 이 시장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 즉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의 본연을 뭔가 잃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제작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자, NC는 기술을 통해서 기왕의 네이버 카카오가 손을 대고 있는 이 시장에 뭔가 차별적으로 진입을 하려면 결국 이제 기술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3사의 어프로치를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도 각사에 어울리는 방향,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각사의 오너들의 색깔과 아주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자, 3사의 컨텐츠 투자 방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이버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를 흘려보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직접 손을 대지는 않고요. 다만 안정적인 소싱,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잘 활용하다가 이제는 방탄소년단 자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독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방탄을 뺏겼는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에 직접 손을 대진 않더라도 이 안정적인 소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마 이런 그 레슨을 많이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더욱 강력하게 이 컨텐츠에 대한 투자, 컨텐츠와 관련된 제휴,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본래부터가 사실은 한 게임에서 출발한 팀이잖아요. 네이버는 원래 검색에서 출발했고,
또 지식인 이런 것에서 출발했으니까 네이버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컨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굉장히 충실하게 달려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빛을 아주 많이 본 회사고, 그러나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가 한 게임 팀이었죠. 한 게임의 조직이었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IP라고 하는 거, 그죠? 인터렉추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텐츠가 킹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은 아니고 한참 전이군요. 김범수 회장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냥 간단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 자체가 컨텐츠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원래의 또 흥미, 또 애정,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업의 근원 자체가 게임에서 시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IP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아는 분이겠죠. 자, NC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색깔을 좀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AI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는 건 어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란 느낌보다는 결국은 약간은 게임 요소가 활용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약간 그런 식의 결국 색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질, 본래의 아이덴티티에 아주 그 잘 부합되게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어떤 회사의 어프로치가 그렇다면 맞는 걸까요? 어떤 회사의 전략이 소위 말하면 위닝 스트래터지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나 다만 네이버의 길은요, 분명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담아내는 역할만 하니까. 자, 그러나 어때요? 컨텐츠라는 게 한번 터지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한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낮겠죠. 네이버는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만 하니까. 그러나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의 길은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컨텐츠가 잘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터지면 포텐셜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왜냐? 컨텐츠라는 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장난 아니게 터지고, 뭐 원소스 멀티유스에서 한 번 터진 컨텐츠는 여러 군데에서 아주 그냥 주구장창 쓰이면서, 뭐 마치 그 디즈니나 마블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컨텐츠라는 거 한 번 터지면 아주 그냥 뭐 주구장창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그죠? 지금 이런 측면으로 보면 카카오가 뭔가 좀 좋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승률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컨텐츠마다 잘 될 리는 사실 없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흔히 그 제작이나 제작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요, 이 컨텐츠의 질, 혹은 컨텐츠의 어떤 뭐랄까 수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되는 컨텐츠가 더 잘 되게 한다기보다는 흥행이 좀 안 될 만한 컨텐츠를 잘 걸러내거나, 혹은 그런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해서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뭔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내외부의 아주 다양한 인사들을 동원해서 뭐 컨텐츠를 평가하고 무슨 평가위원회, 뭐 무슨 뭐 그린라이트 뭐 커미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기획하는 팀도 별도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긴 시간을 두고 통계를 내보면 어떻냐?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뭐 집단을 만들고, 뭐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뭐 하고 평가표를 만들고 막 해도 결국은 흥행을 예측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업계의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자, 즉 흥행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의 어프로치의 가장 큰 근본적인 한계점이에요. 결국 컨텐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믿져야 본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잘 안 됐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막대한 투자금을 그대로 그냥 날려야 되는,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날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늘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카카오 어프로치의 가장 큰 한계점이고 위험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개별 컨텐츠들은 그 각각은 뭐 흥행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늘 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아주 치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유명하게는 디즈니가 이런 어프로치를 아주 잘 가지고 있죠. 뭐 성인 컨텐츠에서부터 아이들 컨텐츠까지, 뭐 지역적 색깔, 뭐 안배, 뭐 그리고 어떤 장르에 대한 구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을 한다고 해요. 뭐 제가 직접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본 건 없지만 이 얘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해에는 뭐 갑자기 뭐 키즈 컨텐츠가 잘 안 돼. 뭐 그래도 성인 컨텐츠가 잘 되고 어떤 때는 성인 쪽에서 잘 안 됐는데 뭐 애니메이션이 뜨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이상을 성적을 내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앞에서처럼 짜려면 사실 굉장히 넓은 범주의 장르를 다뤄야 되고 그만큼 아주 방대한 컨텐츠를 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투자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들겠죠. 디즈니가 컨텐츠에 투자하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클 거잖아요. 그죠? 천문학적인 수준의 그런 투자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플랫폼 회사들이 뭐 디즈니를 당장 따라간다.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컨텐츠의 질이 조금 떨어져도 플랫폼에서 어느 수준 이상 뭐 밀어내 주는 거예요. 그냥 푸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물론 이건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사의 컨텐츠를 자사의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뭐 이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뭐 알게 모르게 사실 이런 부분에 페이버를 주고 있겠죠. 컨텐츠에 대해서 그죠?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뭔가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그죠? 예, 다들 뭐 암묵적인 비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플랫폼 업체로서는 컨텐츠에 투자를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밀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만큼 잘 밀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 컨텐츠 사업의 흥행 사업으로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이미 V라이브라고 하는 이미 꽤 자리 잡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뭐 음악은 멜론이 있으니까 뭐 오케이. 근데 영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카카오 TV를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뭐 NC는 뭐 말할 거 없죠. 아직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태고요. 자, 그러니 네이버는 컨텐츠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아무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본인들이 소싱한 그런 컨텐츠들을 잘 이제 푸시를 하고 본인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한 컨텐츠가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푸시하고 노출하고 해서 최대한 뭐 투자 수익을 얻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V라이브라고 하는 글로벌리 그래도 나름대로 강력한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카카오는 결국 카카오 TV가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과감하게 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 투자의 불확실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 투자 신나게 했는데 뭐 제대로 ROI도 안 나오고 해요. 그러면 카카오 그룹 전체의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어떻습니까? 컨텐츠 투자라는 행위의 성패는 결국은 카카오 TV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NC는요, 뭐 일단은 뭐 청사진부터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가져갈 것인지도 좀 정해야 되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NC의 뭐 스트래티지가 뭐 위닝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창업 이래로 대체로 안정적인 길을 걸어온 네이버, 그쵸? 검색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포털업을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씩 아주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온 그런 네이버. 그리고 대체로 과감한 도전, 뭐 모빌리티도 그렇고, 뭐 페이, 뭐 뱅크 이런 것들 아주 과감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던 카카오. 그리고 대체로 지금까지는 한눈 팔지 않고 왔었던 NC 이 세 회사가 이런 색깔에 맞게, 그죠? 아주 이 색깔에 맞게 컨텐츠 투자도 그 색깔 그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3사 중에서 누가 컨텐츠를 통해서 원하는 결실을 얻게 될지, 그죠? 빛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네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도 자체 검색 엔진 내놓을까 지디넷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모어라고 하는 애플 전문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검색봇의 웹 크롤링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걸 보니, 이거 뭐 애플이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게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이제 반론도 좀 있었는데, 뭐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애플이 매년 구글 검색 엔진을 애플에 탑재를 하면서 1년에 한 10조 정도의 돈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그냥 검색 엔진 이것보단 이런 단순한 어떤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 사업, 결국은 광고 사업이겠죠. 검색 광고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벌리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주장이지만 뭐 색다른 얘기고 신선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애플도 과연 검색이라는 것에 손을 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손을 대게 되면 어찌됐든 뭐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유저들은 굉장히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또 애플의 검색 엔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달의 민족이 선물하기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의 맞불을 질렀다. 뭐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가 있었는데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민오더, 비마트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판매하면서 이 정액권을 소위 말하면 선물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하기라는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액권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고 또 정액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선물하기 자체로 뭐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것 자체를 뭔가 오더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서비스도 배달시키고 음식도 배달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카카오의 선물하기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점점 배달과 커머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뭐 이것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채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각 플랫폼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다가 살짝 주춤하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더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대면 활동 최소화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